난강망 신금론. 신자는 별신, 다스릴 신자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신금은 현심살로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현심살이 하늘과 땅과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현심살들은 다 하나예요. 밑으로 하나. 밑으로 다 이렇게 뻗어 있는데 신금만 위와 아래로 뻗어 있다. 그래서 상과 하를 뚫었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은 신달은 음력 7월은 양력으로는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신시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신시이다. 방위는 서쪽이고 색깔은 백색. 숫자는 사극음 중에 구수리이다. 동물로는 원숭이, 고양이, 인체로는 대장과 폐를 관장을 한다. 신은 귀신신, 그 다음에 별신, 신음할 신음할 신, 이거는 몸신. 그래서 귀신신, 신금은 귀신신이기 때문에 신앙과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별신, 펼치다, 넓게 펼치다. 그래서 신의를 세운다. 또는 양기를 죽이고 정리정돈을 한 후에 음의 기운을 펼친다. 그러니까 음력 6월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양의 기운이 지상에 완전히 활짝 펴 있고, 6월이 되면은 양의 기운을 갈무리해서 신달이 되면은 양의 기운은 금이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소리를 맞으면은 다 누렇게 뜨고 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상에 펼쳐져 있던 양의 기운을 다 갈무리하고 음의 기운을 펼치기 시작하는 때가 음력 7월부터이다. 그래서 신은 정리정돈을 한 후에 음의 기운을 펼친다는 의미가 있다. 정리정돈은 뭐예요? 봄과 여름에 많이 펼쳐져 있던 양의 기운을 싹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음신자, 엎드려서 신음을 한다는 뜻도 있다. 그 다음에 몸신, 내 몸과 같다는 뜻도 있다. 임묘진 사오미 여름철에는 양의 기운을 장축하고 있다면은 신금은 양의 기운을 죽이고, 양의 기운은 지상에 양의 기운이 활짝 펼쳐지면은 모든 초록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꽃들이 만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성했던 초록 식물들, 만발했던 꽃들이 가을에 신금 싸늘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두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금은 모든 양기를 죽여버리는 살상의 의미도 있다. 숙살지기는 뭐예요? 숙살지기는
모든 식물을 죽이는 그런 기운, 금의 기운. 또 어떠한 사물을 정화, 정제, 정리, 정돈한다는 의미도 있다. 역마살과 칫살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역마살은 12신살에서 신자진, 이게 칫살이에요. 역마살은 이노술, 칫살을 충 때리는 게 역마살이에요. 칫살을 축 때리는 게 역마살. 그래서 신금은 칫살과 역마살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신금은 도로 또는 교통, 자동차로도 봐요. 신중 임수가 있어서 자정 능력이 있다. 자정 능력. 유금은 자체적으로 조절 능력이 없으나 신금은 자체적으로 조절 능력이 있다. 유금은 암장 속에 근기운 하나밖에 없으나 신금은 무임경 세 가지의 기운이 암장되어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글자이다. 금생수를 할 수 있어서 조화롭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신금은 현침살이기 때문에 신금일주들이 예리하고 한번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리하게 탁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고르시오 할 때 딱 정확한 답을 모를 때 찍잖아요. 네 개 중에 하나. 이런 거를 잘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침살이 사준에 있는 사람들이 용신을 잘 집어낸다. 그러니까 역학에서 용신 뽑을 때 신금 있는 사람들이 용신을 잘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동물로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는 재주가 있고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재주가 많다. 원숭이띠는 재주가 있다. 일주나 띠에 신금이 있으면은 발표도 잘하고 펼치는 거니까요. 발표도 잘하고 재미있고 재주도 있다. 신금 옆에는 사람인 변이 있기 때문에 펼칠 신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다. 기토일주는 입으로 보고 입. 기토가 두 개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따발총, 쌍나팔 사주이다. 그래 사주에 기토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말을 엄청 빨리 하면서도 아주 발음도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말을 해요. 따발총, 쌍나팔 사주. 또 신금일주는 입구자가 4개예요. 입구자가 4개. 그래서 신금일주는 입구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아주 잘한다. 신금일주들은 논리성이 정확하다. 신금은 무임경, 무임경, 신중에 경금과 임수가 있어서 신금은 철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물이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이 많은 물로 목욕을 하면은 치료가 된다. 그래서 저희 청주에 가면은 초정약수가 있어요. 그 철분이 많은 물이고, 그리고 강원도에 오색약수터에 그 오색약수, 그것도 철분이 많은 물이고, 그리고 저 강원도 길일면 진동 방동약수 거기 가도 철분이 많은 물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요양을 하러 많이 와요.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그 물로 목욕을 하고 하면서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이 많은 물로 목욕을 하면은 치료가 된다. 신금의 지장간에서 중기로 들어설 때 바닷물은 온기에서 냉기로 변화한다. 음력 7월은 입추가 들어오고 입추 다음이 처서이고 처서가 들어올 때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은 냉기가 느껴진다. 냉기, 살기, 싸늘한 그런 기운. 4, 5월의 뜨거운 열기가 미월달에 장축되어서 모든 더위는 마무리되고 신금으로 넘어가는 가을이 시작이 된다. 4, 5, 미월의 양의 기운이 미월달에 마무리하고 신월달로 넘어와서 신금의 양의 기운을 죽이고 음의 기운을 펼친다. 음의 기운이 시작되어서 양의 기운이 자란 각종 열매를 음의 기운으로 단단하게 굳힌다.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열매가 여름철 미월달이면 다 크기가 다 자라요. 자라면은 신달이 들어서면서부터 다 자란 열매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실이 되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시작되어서 양의 기운에서 자란 각종 열매를 음의 기운으로 단단하게 굳힌다. 신금은 물의 장생지이고, 그래서 이 신금은 임수의 장생이에요. 신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물이 지하 안반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은 바가지로 퍼내도 끝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물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어도 이 신금 하나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물이 많은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음의 기운이 시작되어서 양의 기운에 자란 각종 열매를 음의 기운으로 단단하게 굳힌다. 그리고 신금은 물의 장생지이고 물이 샘솟으려고 준비하고 또 응축된 음의 기운을 펼친다. 신금의 앞에 신금의 앞에 입구자가 들어가면은 신음신자로 혼자서 신음한다는 뜻도 있다. 또 몸신자와도 상통을 한다. 몸신자. 신금은 냉정하고 조폭 같지만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금생수, 융통성. 그러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경신일주는 융통성이 있으나 신유일주는 융통성이 전혀 없다. 신유는 유 속에는 경신이 들어있는데 오직 금밖에 없어요. 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고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신금 속에는 무, 임, 경 세 글자, 오행이 다른 글자 세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금은 융통성이 많다면은 유금은 융통성이 전혀 없다. 자오묘유는 왕지이기 때문에 한 번 고집을 피우면은 그걸 끝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경신일주와 신유일주가 싸우면은 신유일주가 이긴다. 또 왜 금의 왕이기 때문에 인목과 묘목이 싸우면은 묘목이 이긴다. 왜? 묘목은 나무의 왕이기 때문에 인목이 묘목을 못 이겨요. 인목은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목생화로 빠져나가서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처서가 지나고부터는 금 기운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한다. 신금은 양의 금이고 양금장철 원광석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광산에서 철이 섞여 있는 돌을 캤어요. 그게 바로 원광석이란 말이에요. 원광석. 재련이 되지 않은 원석. 이거를 빻아서 재련을 해서 여기서 금속 물질을 추출을 해서 금속 제품, 완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요거는 신유금이에요. 그러니까 재련소를 통하지 않은 금은 경신금. 그래서 신금은 양금, 양금장철, 사금, 세공되지 않은 무쇠, 죽어있는 금. 신금과 유금은 차기 때문에 신유금 일주들이 아주 냉정하다. 신금은 금생수로 빠져나가서 융통성이 있다. 신금은 인체로는 대장이고 유금은 폐이다. 천간의 경금은 대장이고 신금은 폐이다. 특히 장중에 치질, 탈장, 타랑 또는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 인신충이 되면은 인신충 또는 사신형살로 신금이 깨질 때 장이 안 좋고 특히 대장암, 치질, 맹장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대운에서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충 맞을 때 치질, 대장암, 맹장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일지나 연지에서 신금이 있고 또 인신충 맞을 때 백발백중 치질이 있다. 천간으로는 병정화와 경금이 충하면은 수치질이고 지지에서 인신충을 하면은 암치질이다. 수치질은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암치질은 뭐예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질은 수술을 하면은 금방 치료가 되지만 암치질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병인일주 신금띠일 경우에는 백발백중 치질이 있다. 사주에 금이 너무 약하거나 과다할 때 백혈병이 나온다. 그래서 화가 너무 강하고 금이 강한 화에 의해서 녹을 때 혈액 관련 질병이 오는데 백혈병, 혈액암 이런 질병들이 와요. 신금일주에서 유행성 출혈열이 나온다. 신금은 등껍질이 딱딱한 갑골곤충, 번데기 또는 변화하는 동물이니까 뭐예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잠자리, 매미, 곤충류 이런 동물들. 그리고 신금일주는 사주에 화가 없는 남자는 고추가 번데기 고추이고 남자 구실을 하기가 어렵고 또 결혼하기가 어렵다. 신금은 죽어있는 사금, 원광석이고 화를 만나서 재련을 해야만이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 죽은 금이 화가 없을 때 남자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죽은 금이 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 경신금은 이게 죽은 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주에 화가 없을 때 이건 재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사주에 금이 강한 사람들이 얼굴이 사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사주에 이 경신금이 있는 사람들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얼굴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되게 이제 칼을 잡는 의사들, 정형외과 의사, 그 다음에 총칼 잡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운동선수 중에서도 격투기 선수, 복싱, 레슬링 뭐 이런 그런 아주 강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관상이 얼굴이 사각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출생시가 미시인 사람은 출생시가 미시인지 신시인지 애매한 사람들은 미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시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런데 애매하게 5시에서 4시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3시, 4시에 태어났는데요. 그럼 시간 뽑기가 애매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물어봐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하면은 신시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하면은 미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이 있고, 얼굴 생김새, 형. 그래서 얼굴이 각이 졌어요. 그러면은 신시로 보면은 된다. 또 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모나고 각지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부닥친다. 사람들과 자주 부닥친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신금 옆에 귀신신이 있어서 신과도 많은 연관이 있고, 또 묘신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변태성이 있기도 하다. 기문관살과 원진살은 조우가 안 될 때 터진다. 조우가 되면은 기문살, 원진살은 작용을 안 하는데 조우가 안 됐을 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진 기문이 들어올 때 부부간에 많이 이혼도 해요. 이혼을 하기도 해요. 또 기문관살과 원진살은 조우가 안 될 때 터지고, 묘신 기문이 있는데 사주에 화가 없을 경우 백발백중 정신질환이 있다. 기문관살이 화가 있고 조우가 되어 있으면은 남들과 차별화된 천재성이 있다. 기문 중에 묘신 기문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이제 묘신 기문이 있는데, 묘는 나무예요, 나무. 아주 작은 나무. 이거는 철사예요. 작은 나무를 요리저리 구부려 가지고 철사로 감아놓은 모습. 분재.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만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막 나를 그냥 막 비틀어 가지고 꼬아 가지고 철사로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뇌예요. 이거는 뇌를 바늘로 콕콕콕 찔르는 편도통 같은 거. 엄청 신경 쓰이고 짜증나요. 뇌신경을 찔러버리니까. 지금 묘목이 신금한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아주 포악해요. 조우가 안 되면. 그런데 사주에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가지고 화급급으로 이거를 눌러주면은 신금이 묘목을 괴롭히지를 못해요. 왜? 불이 무서워가지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묘신 원진 기문이 안 터진다. 그래서 조우가 돼 있을 때는 묘신 원진 기문은 안 터진다. 그 다음에 정사일주, 병호일주, 화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고 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사주에 병정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좋다. 시각 디자인. 또 화하고 금이 있으면은 컴퓨터 계통, 전기, 전자 쪽. 신금일주들이 운전기사들이 많다. 그래서 운전기사들 사주를 보면은
일지에 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금은 자동차로도 보고 일지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역마예요. 역마긴 역마인데 어떤 역마냐?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역마. 또 인신사회가 사준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다 있다. 인신사회는 역마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인신사회 역마가 합의될 때 운전면허를 딴다. 일지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인신사회를 색상으로 봐서 차의 색깔도 맞출 수가 있다. 신금은 역마살과 지살도 되기 때문에 도로, 운송, 교통, 차, 기차, 버스, 전철, 트럭, 신금은 지살, 역마살, 겁살, 망신살 또는 움직이다가 겁탈당하고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신금일주가 조화가 안 되면은 지살에 겁살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닌다. 돈도 못 버는데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서 잠깐만 가는데도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또 신금을 엘리베이터로 보고 사신형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인목과 사화는 비행기로도 보고 해수는 선박으로 본다. 그러니까 역마에 역마살이 있는데 역마는 인신사회인데 인목과 사활은 비행기예요. 비행기. 불이기 때문에 신금은 자동차, 해수는 물이기 때문에 배. 그러니까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배 타는 뱃사람들이 많아요. 선장들, 해기사, 기관사, 배 타는 기관사. 그래서 인신충으로 죽을 때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역마살의 충이니까 뭐예요? 도로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거예요. 인체로는 피가 흘러가는 피의 도로, 또 동맥과 정맥이다. 신금이 귀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공사장에서 쇠붙이가 가슴을 쳐서 죽는 수도 있다. 신금은 금인데 이 금이 귀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쇠붙이에 의해서 쇠붙이를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차장에 자동 세차기를 기계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것도 신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세면장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수도꼭지는 금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나오잖아요. 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신금으로 보면 된다. 분수대에서 물이 막 쭉 흘러오는 거 이것도 다 신금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세차장의 자동 세차기를 기계에서 물이 나오니까 신금으로 보고 신금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가지고 있다. 신금은 물이 많고 또 신장과 방광을 생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금이 식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성적인 매력도 있다. 인체 세포들은 물로 보고 인체 세포들은 뭐든 물로부터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고 피부가 좋으려면 금수가 있어야 하고 신장 방광 생식기가 또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으면은 피부가 팽팽하고 나이가 먹어도 주름살도 안 생기고 젊음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으면은 빨리 사람이 늙어요. 주름살도 빨리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신금이나 수가 있는 사람